2040년 정도가 되면 일본 지자체의 50% 정도가 소멸된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이거든요. 소멸 도시화가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편의점만큼은 있다. 일본 정부가 편의점 자체를 하나의 인프라 개념으로 키운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된다. 일본에서는요, 지방 소멸이라고 해가지고 2040년 정도가 되면 일본 지자체의 50% 정도가 소멸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이거든요. 네, 이게 소멸의 기준은 10,000명 이하가 된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게 하나의 기준이고, 또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젊은 여성들이 거의 사라진다. 그거는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여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본의 도시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는요, 먼저 마트가 사라졌습니다. 슈퍼마켓 사라졌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데에 그래도 편의점이 들어간 거죠. 특히 일본에서는 로손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세븐일레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굉장히 과소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래도요 3,000명, 3,000명 정도로 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있으면 성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0명 이하니까 소멸된다. 이렇게 된 데는 그래도 컨비니언스 스토어, 편의점을 세우는 전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손이나 세븐일레븐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예를 들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봉사도 함께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혹은 작은 도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된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그냥 물건만 나열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기본은 일본은 지진이 많지 않습니까? 기타 여러 가지 재해가 많기 때문에 어떤 재해가 일어날 경우는 그 콤비니에서 많은 것을, 그러니까 식량도 그렇고 뭐 말하자면 토일렛 페이퍼라든가 생활 필수품 그런 거 모두 상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이러한 내용을 일본 정부와 그리고 지자체하고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이 사라지고 굉장히 곤란한 그러한 마을에, 작은 도시에 사람들이 감사한다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또 그 로손의 어떤 직원이 아무것도 없는 마을에 가서 여러 가지 땅을 보고 다녔더니 어디에서 왔냐 해서 로손에서 편의점 만들려고 지금 좀 조사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빨리 만들어 달라, 그런 식으로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한국의 편의점하고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회에 있어야 할 존재 가치를 내세우면서 성공을 시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감사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가면 모든 게 있다,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편의점이 매상이 늘어나고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로손이나 세븐일레븐은 그러한 슈퍼마켓이나 마트가 버린 데에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본에 가서 먼저 감동한 것이 편의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편의점을 금방 생각하니까 뭐 한국의 편의점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감동할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일본 편의점에 굉장히 감동한대요. 그거는 캐나다에서 가고 미국에서 가고, 그래도 캐나다나 미국에 다 편의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다르다고 느낀대요.
진짜 갖고 싶은 거, 필요한 거 다 있다. 그게 일본의 편의점의 느낌이라고, 그리고 실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뉴스들이, 외국인들의 뉴스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마을하고 하나가 되어서 마을의 일원으로서 마을을 돕는 그러한 편의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일본의 세븐일레븐을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븐일레븐은요, 원래 미국 것이었어요. 이게 1927년에 미국의 1호점이 나왔고, 즉 미국에서 발전했는데 중간에서 일본의 회사가 다 인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일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대로 미국 것으로 인수하겠다라는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워서 매각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가 붙어가지고 이제 판매할 수 있는, 매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매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충분히.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도 미국 쪽의 회사에서는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 기업 쪽에서 세븐일레븐을 인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일본 정부의 입장, 그리고 지자체의 입장으로서는 일본 정부가 편의점 자체를 그 지역의 작은 마을이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대요, 거기에는. 네, 그러나 하나의 인프라 개념으로 굉장히 키운다, 말하자면 그 정도의 효과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 그러한 매수매도라고 해도 일본 정부나 지자체는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주인이 바뀌면요, 그것을 지역에 본사하는 그러한 편의점으로 계속 발전시키지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냥 이익만 생각하는 미국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일본의 편의점 쪽에서, 세븐일레븐이나 로손 쪽에서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본의 그 전통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일본의 유명 백화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 400년 전부터 있는 다카시마야라든가 그런 백화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현재 편의점하고 되게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칸에는 다리가 없다라고 하면 가게에서 그게 세금을 쓰는 것도 아닌데 이익금으로 다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400년이나 남을 수가 있은 것인데, 지금 일본 편의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작은 규모이지만 그러한 개념, 일본의 좀 소매점의 전통적인 부분을 살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발전될지, 또 다른 외국에서 매수해 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60년대만 해도 편의점이 없었어요. 거의 70년대에 들어와서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작은 증력이었어요. 그거는 너무 깨끗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이 맥도날드라든가 그런 것이 일본에 들어온 거하고 마찬가지로 좀 깨끗하고 간단하게 빨리 뭔가 먹을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서양적인 문화이구나 라고 하여서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은 서양의 문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니까 빠르다 이거잖아요. 그게 몸에 안 좋다라는 거 거의 생각하지 않고요. 좋으면 굉장히 좋은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좀 있고요. 주변의 슈퍼들이 이제 또 자신들도 많은 혜택을 고객에게 주지 않으면 이게 이길 수가 없게 되니까 먼저 고객들이 많이 뺏겼다.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면에서 이것은 일본 안에서 오히려 금전적으로 발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편의점뿐만이 아니라 패스트푸드는 원래 외국 것이 일본에 들어온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일본 쪽에서 흉내내가지고 일본 자본의 약간 외국 것으로 보이는 이름도 완전히 영어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것을 만들어 나갔던 거죠. 그런 면에서는 처음부터 그것을 외국에서 인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미국의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흉내내고 일본 자본이 비슷한 것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현재까지 주류가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한국의 편의점은 역시 손쉽게 아침 식사, 점심도 마찬가지지만 저녁도 그것으로 때우는 분도 있듯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네, 그러나 한국에서 편의점의 굉장히 희소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기타 작은 물건들 필요한데 외부에 나갔을 때 집에 놓고 왔다라는 여러 가지 일회용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중간에서 들러서 금방 살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커피도 여러 가지 저렴한 커피숍들이 많습니다만은 편의점의 커피는 더 저렴하고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국은 생활 밀착형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식의 발전은 아니라고 해도 꼭 편의점은 한국에서도 필요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방에 가면 오히려 한국은 편의점 이상으로 슈퍼마트가 많습니다. 그것은 일본하고 다르죠. 그런 부분은 아마도 유통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본 편의점은 유통까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만들기 쉽지만 한국은 오히려 유통 부분은 마트나 슈퍼 쪽에서 더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본도 전통 시장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한국이 훨씬 전통 시장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한 서양적인 편의점이나 현대적인 마켓 이런 것이 또 일본의 전통 시장을 또 무너뜨렸다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은 오히려 전통 시장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또 보호를 했고요. 지금도 보호하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용 도태 막혀버렸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서도 정책의 차이도 있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또 일본 전체가 또 바뀌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인구가 집중되어서 거기에는 마트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방에 가면 빈집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고 소멸 도시화가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편의점만큼은 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데 병원도 없고 그런 데가 많거든요.
네, 그러나 병원이 없다 하더라도 편의점에 가면 간단한 산초에 바르는 약 정도는 이제 판매할 수 있게 한 거거든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판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역시 편의점이 가소화 그리고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 지자체하고 함께 대처해 나가고 있다라는 면에서 상당히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 경제적인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러나 비슷한 현상에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혹은 크게 다르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굉장히 중요하고도 흥미있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되었으면 저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